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그 스텔란티스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라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GM, 이거는 흔하지, 우리가 잘 알지. 왜? 스파크, 그죠? 스파크도 스파크고, 아니면은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많이 아실 거야. 올란도. 이게 7인승인데 이게 용도가 다양한 친구였다. 인정? 그리고는 또 누구 있냐? 제가 그 이전 차였죠. 제가 타고 다니던 말리부. 이 좋다 잘 나가 이거 말리부. 지금 신형 말리부 나오자마자 샀는데 내가 2.0 터보로 좋다 잘 나가 이거. 그리고는 또 있는 게 뭐 있냐? 요새 나오는 거 트레버스 이런 거, 그죠? 아니면은 콜로라도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게 GM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포드 있지. 포드는 누구? F150이지. 상남자의 차잖아. 상남자의 차, 그죠? 우리 F150 한번 보여드립시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간혹 돌아다니는데 이게 좋다 커요. 이게 전기차 패스 이거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주 그냥 그 덤비면은 죽는다라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여기 어떻게 보면 상남자의 차고, 여기 FORD, 저는 포드를 여기서 처음 배웠거든. 포드 같은 경우는 F150 요런 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포드는 뭐 다른 뭐 포드 포커스 이런 것도 있는데, 포커스 이거 망했어.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었는데 포드 포커스 망했고요. 포드 차 뭐 있냐? 포드는 대부분 망해가지고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일단 F150 정도가 일단 미국에서 제일, 그러니까 이게 왜 F150 유명하냐, 이게 미국에서 그냥 약간 우리나라 기준으로 포터 같은 느낌이거든. 제일 많이 팔려요. 익스플로러 잘 팔린다. 맞다, 익스플로러지. 야, 이거는 제 주변에 그 부장님들이 제일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야, 외제차 기준으로. 야, 이런 거 있고요. 브론코는 우리나라에 너무 좀 없고, 포드 머스탱까지 넣자. 네, 머스탱까지. 요 정도까지 있는데요. 네, 지금 요 정도가 이제 포드를 대표하는 차종이고, 이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이건 말 다 했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약간 그 포터고, 플로러는 어떤 느낌이냐,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약간 카니발 같은 느낌이거든요. 겁나 많이 팔려요. 익스플로러, 포터 이런 것들. 그래서 베스트셀러들이 포드에도 존재하는데, 스텔란티스라는 친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얘들이 망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라고 해가지고 3대 자동차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세 번째 업체를 많이들 모르셔. 왜냐면 스텔란티스라는 게 일단 이름도 최근에 이게 바꾼 친구고, 그러니까 원래 램 트럭 뭐 이런 거랑 같이 있던 친구인데, 스텔란티스가 유럽에 누구랑 합쳤더라? 이 보시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몇 개 합체가 얼라이언스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이게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는 그루프 PSA. 잠깐만. 스텔란티스가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그루프가 누구지? 푸조 시트로잉이지. 놀래라. 네. 어쨌든 네. 그루프라고 불러, 푸조 시트로잉을.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텔란티스가 우리가 소위 말하던 램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많이 들고 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그 유럽에 있던 푸조 시트로잉과 합치면서 소위 말해서 피아트, 그다음 크라이슬러 이런 브랜드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라이슬러만 미국 브랜드고, 피아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브랜드, 그리고 푸조랑 시트로잉은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서 이제 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라이슬러가 망한 거지. 크라이슬러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크라이슬러라고 하면은 그 형님들 중에서 이런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다임러 크라이슬러. 요거 들어본 적 없나? 다임러가 뭐야? 다임러 벤츠잖아. 다임러 벤츠.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크라이슬러가 다임러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걸? 근데 이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망했잖아. 크라이슬러가 경영 잘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는 크라이슬러가 망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딱 하나지. 300C. 누구를 닮은 친구? 롤스로이스를 닮은 롤스로이스 짝퉁. 자, 보여드릴게. 롤스로이스. 자, 롤스로이스가 멋있어. 멋있어. 이 환희의 여신상 앞에 딱 대가리 달려가지고 요렇게 날고 있거든, 여신이. 요 롤스로이스 그 누구도 타고 다니셨던, 우리 그 랩하는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고, 성공한 남자 중에 진짜 찐 성공한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런 300C 옆에 딱 세워놓으면은 뭐냐 하시면은 원래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인데, 잠깐만 그죠? 잠깐만 이게 비슷하진 않은데 레플리카인가? 네. 야, 잠깐만, 얘는 왜 이렇게 네모네모하냐?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네모네모하냐? 네. 그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롤스로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 보면은, 와, 저거 뭔데 이러는데, 좋다 싸거든, 이거. 좋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인은 롤러를 닮았다. 뒷모습이 똥쓰레기예요. 네, 뒷모습이 똥쓰레기긴 한데, 실제로 저 친구 아빠가 이거 타고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타봤는데, 승차가 또 개똥이야, 이거. 장고장도 오지게 많다 그러고,
차가 별로야. 근데 뭐 어쨌든 크라이슬러는 요런 거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 200C 요런 거 잠깐 팔았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흐리멍텅하게 생긴 200C라고 있는데 잠깐 팔았다가 단종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크라이슬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차가 없고요. 그리고는 차가 안 예쁘고요. 망할 만한 회사였어. 거기다가 지금 같이 모이는 애가 푸조고요. 같이 모이는 애가 시트로행이고요. 그리고는 피아트입니다. 피아트 우리나라에 얘도 크라이슬러랑 같이 다녀서 모르겠는데 피아트가 피아트 500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우리나라에 좀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리고 얘도 왠지는 모르니까 500C야. 아까 그 크라이슬러는 300C였고 500C가 더 작긴 한데 요게 형들 놀라지 마세요. 돈이 4천만 원짜리 차예요. 배기량이 1000cc인데 우리나라에 4천만 원에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게 배기량이 그래 한 2500, 3000cc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니한 펀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이즈 경차면서 4천만 원에 나고 4천만 원. 그러다가 이 중간에 우리나라 단종하면서 나이도 기억해. 2천만 원 할인 판매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졸라 비싸게 냈다가 전략 다 망하고 우리나라에 철수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 단종됐거든. 철수할 때 이거 50% 할인해서 팔았어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걸? 왜냐면 나 그때 진지하게 생각했어. 피아트 살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었어 이거. 절반 할인 판매했거든 이거. 그죠? 이쁘긴 이뻐. 이쁜 거 이제 유럽 사람들은 환장해. 우리나라 정서는 안 맞아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보다 큽니다. 아시아는 경차 사이즈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가로 세로 높이가. 그보다 커. 경차 혜택 못 받아. 근데 비싸. 진짜 50% 할인할 때 샀다는 분 계시네. 와인 형님. 그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왜냐 50% 할인하면 살만했거든. 2천만 원이니까 외제차인데. 그지? 그러니까 요게 왜 이 사이즈가 이쁘고 이 사이즈가 잘 팔리고 이게 피아트만 제가 피아트를 보여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푸조 차량 보시면은 푸조 차량도 사이즈가 안 커요. 동네에 푸조 돌아다니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푸조 3008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3008이면 진짜 큰 차거든요. 그리고는 5008이면은 진짜 좋다 큰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얼마 사이즈인 줄 알아요? 이 사이즈 5008 이 사이즈가 보신 분들 아실걸? 투싼보다 조금 커 이게. 얼마 안 커요. 이거 왜? 유럽의 자동차, 유럽의 거리, 특히 프랑스의 거리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차가 클 수가 없는 거야. 유럽에서 F150을 끌잖아요. 그럼 골목 가다가 수정을 몇 번을 해야 돼.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드르륵. 골목이 워낙 옛날 골목이기 때문에 유럽은 다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야 그 동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게 보시면은 푸조의 고급 버전이죠. 시트로에. 그 피아트 아까 보셨죠?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소형차입니다. 대표적인 그 프랑스 브랜드 뭐 있습니까? 르노라고 있죠. 르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냐 그러면은 르노 그 스포츠라고 있거든요. 르노 스포츠 리얼 스포츠라고 RS 있는데 제일 많이 팔린 RS 이건 말고 이건 자동차다. 이거 메간이 뭐냐? 형들 메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지. 유럽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거든. SM3. SM3라고. SM3 이거 사이즈가 SM3야 이거.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사이즈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반떼가 유럽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만들었냐? 아이소티 이거 만들어서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잖아. 이 사이즈가 제일 잘 팔리는 사이즈라고. 이 사이즈가 유럽은 이거보다 크게 만들면은 골목을 못 지나다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안 팔리는데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이유가, 유럽에서 해치백이 잘 팔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막말로 그냥 펠리세이드 타고 다니면 돼 크게. 근데 유럽은 그러면은 골목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작은 차를 최대한 트렁크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이유 보고 우리나라는 트렁크에 김치를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말고 그건 우리나라 정서고, 큰 차를 선호하는 유럽은 작은 차를 선호하는 거고. 예. 그래서 좀 요런 거를 놓고 보실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스텔란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GM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GM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 중에서도 트래버스 전기차를 만든다. 그죠? 그리고는 전기차 중에서도 뭘 만드냐? GM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좀 큰 거. 그죠? 요런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게 있지. 이미 볼트를 만들고 있잖아. 볼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볼트 꽤 큽니다 이거. 그리고는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을 전기차로 만든대요. F150 시장 크고요. 그리고는 자동차 업계에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큰 차는 비싸요. 비싸면 이익이 많이 남지. 그죠? 그러면은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미국 시장 기준에서는 전기차가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죠. 근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브랜드가 많고 소형차가 많고요. 그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아니면 램이라고 하는 그런 트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램도 아마 스텔란티스일 거예요. 램이라고 있습니다. RAM. 근데 요런 애들 보시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로드맵이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그 포드나 GM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전기차 시나리오, 전기차 출시 이런 일정들,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계약도 지금 제일 늦어요. 스텔란티스가 뭐 삼성 SDI랑 일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유럽
파이가 좀 큰 편이고, 그럼 유럽 파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푸조에서 전기차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푸조 전기차 판매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익도 좀 작은 편이고요. 우리가 르노에서 엄청나게 전기차 씬가 하나 나왔어. 공격적으로 미는 거 있어. 뭐 르노 조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거든. 조의 사이즈 이만함. 이거 SM3보다 작아. 이게 유럽 베스트 전기차예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 전기차. 트위지는 너무 작고, 트위지는 너무 작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조회라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그 GM의 볼트보다 작아요. 이게 요런 걸 놓고 보셨을 때 요 사이즈 자체가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냐, 그런 관점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뭔가 그 뭐 전기차로 투자하실 때 차라리 테슬라 혹은 차라리 포드나 GM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얘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죠. F150, 트래버스 이런 것들. 그 볼트도 베스트 전기차죠. 테슬라 다음이 볼트니까. 그런 관점에서 큰 차는 비싸고 비싸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얘들은 이런 것들을 장거리로 계속 많이 만들 거고, F150 타는 사람은 또 F150을 또 타겠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GM이나 포드가 저는 스텔란티스보다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냐고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또 요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게, 크라이슬러도 망한? 그죠? 실패를 많이 경험한 기업이고요. 푸조랑 시트로행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피아트는 계속 매각당하고 팔려다니던 그런 좀 기업이란 말이죠. 실제로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기업이 푸조 시트로행이랑 합친 이유가 사이즈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으면서 재무적으로 돈이 안 되면서 합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텔란티스는 이름은 바꿨지만 왜 이름을 바꿨겠어? 잘 되면은 크라이슬러면 크라이슬러, 푸조면 푸조 다 합쳤겠지. 근데 이거를 스텔란티스라는 그 이름으로 바꾼 이유 자체가 저는 요게 조금 안 되니까 바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름 바꿀 때는.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GM과 포드가 훨씬 더 스텔란티스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브랜드 경쟁력 자체가 포드, GM에는 스텔란티스가 한참 못 미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볼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볼보는 지리 자동차 거잖아요. 중국 거예요, 볼보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전기차의 대장은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뭐 조지 소로스 형이 지금 샀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지 소로스 형님이 쿠팡도 사셨어요. 그 형님들이 그 리비안을 사시고 쿠팡을 사시고 하는 게, 그 매수하시는 게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들은 그 20년 30년 보고 사는 거고. 폭스바겐은 어땠냐 했을 때, 폭스바겐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포르쉐 IPO도 있고, 폭스바겐은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어차피 1등이니까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노스볼트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이 자동차도 다 좋고 전기차도 다 좋고, 폭스바겐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크스바겐, 아우디, 그리고는 람보르기니 팔라나? 람보르기니 갖고 있고요. 람보르기니. 그리고는 들고 있는 게 포르쉐. 근데 여기는 포르쉐는 IPO 한다 그러고, 여기는 어차피 가문 싸움이 좀 있기 때문에, 포르쉐 가문과 포르쉐 가문이 이게 어떤 포르쉐 가문이 포르쉐를 만들고, 그러고는 폭스바겐을 세우고, 근데 폭스바겐을 다시 역인수 당하고, 그다음에 페르난디 포르쉐인가 하는 그 창업주의 아들인가 손자가 쫓겨나고 막 싸우고 막 2, 3회에서 막 가음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르쉐 가문이 세웠는데 지금 대장이 포르쉐가 아니야. 그래서 포르쉐는 빡쳐서 IPO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포르쉐 이런 거 있고요. 그러고는 지금 들고 있는 게 또 뭐 있냐? 벤틀리 들고 있지. 또 뭐 들고 있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폭스바겐 졸라 많이 들고 있을 텐데, 여기다가 만트럭도 들고 있나? 만트럭이랑 볼보 트럭도 들고 있다. 네, 만트럭이라고 하는 만트럭 들고 있고요. 스코다 들고 있고, 만트럭 들고 있고. 우리 그거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하신 분들 만트럭 있잖아. 이거 다 폭스바겐 거야 이거. 진짜 많이 들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이. 근데 얘네들이 또 오토바이도 들고 있을걸? 오토바이도 아구스타? 그것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어요, 얘들. 근데 문제는 폭스바겐이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을 판매하고 버는 돈 가지고 어디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냐? 노스볼트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회사를 지금 세운다고 했잖아요. 배터리. 이게 성공을 해야지 본인들의 내재화에 성공하고 수익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게 아작이 나면은 저는 폭스바겐은 잘못된 배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카티도 들고 있고요. 두카티 들고 있고, 포람페 중에서 그 페라리 빼고 이거 다 폭스바겐 다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벤틀리 들고 있고, 하나 더 있을까?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부가티도 폭스바겐 걸걸요? 부가티도? 폭스바겐 다 들고 있어 얘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내재화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올라갈 겁니다. 요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요게 폭스바겐이 지금 투자했을 때 조금은 저렴하긴 합니다. 현대차랑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배당을 지급을 하니까 3% 넘게 배당 나오거든요, 폭스바겐도. 투자하실 거면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브랜드만 딱 보셔도,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 브랜드로, 벤틀리는 벤틀리 브랜드로 해가지고, 람보르기니 전기 영화만 찍어도 그게 얼마고, 람보르기니
램보르기니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그지? 뭐 두카티 이런 거, 아구스타 이런 거 가지고 그 본인들이 들고 있는 뭐 그런 IP만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배터리 업계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 만들었다고 하고 있잖아. 근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요게 결국에는 수율이 안 잡혀요. 수율이 뭐냐? 공장에서 100의 재료를 넣었을 때 얼마가 제품으로 만들어 나오느냐인데, 지금 우리 TSMC랑 삼성전자도 이게 문제잖아요. 3나노 수율이 3나노 못 만드냐? 만들어. 3나노를 만들 수는 있어. 대신 수율이 10%, 20%, 30% 이지랄 나니까 야, 이러면은 단가 대비 너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실패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테슬라도 지금 4680을 정말 그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생산에 공장을 지었고 더 빨리 생산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80 수율이 얼마냐면은 지금 얼마? 90%래. 85%, 90%래.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LG엔솔은 수율이 얼만데? 라고 보시면은 LG엔솔이 수율이 98% 나옵니다. 근데 요런 거를 좀 보시면은 수율을 잡기가 90%까지는 쉬워.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내가 수능을 혹은 내가 그 내신 점수를 치는데 90점까지는 개나 소나 올릴 수 있어요. 공부점 하면. 91점은 어려워. 92점은 좋다 어려워. 98점은 개 어렵지. 한 문제만 틀릴 수 있을까 말까라는 건데, 내가 평균을 98점을 받을 수 있냐?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평균 90은 대충 공부해도 만들어. 요게 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90점까지는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90점은 됐어. 공장을 잘 만들긴 했어. 근데 이걸 98점까지 올리려니까 힘든 거지. 근데 이걸 못 잡으면 가성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요 상황이 지금 테슬라고요. 저 노스볼트도 걱정하는 게 이거지. 노스볼트도 과연 요게 요렇게 수율을 끌어올릴 때 올릴 수 있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걸 보셨으면 좋겠고, 엔솔이 너무 싸냐?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다음에 SK온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CATL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배터리를 뭐 10년 20년 연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10년 20년 연구한 사람들, 그런 곳들은 이게 이렇게 잡혀요. LG엔솔이 제가 알기로 헝가리 공장인가? 그거 수율 잡는데 1년 반인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때, 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 브랜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어차피 전기차 쪽으로 앞으로 투심이 돌면은 단기 테마 반등 정도 놓을 수 있는 친구고, 스텔란티스는. 그래서 뭐 장투는 포드나 아니면 테슬라나 아니면 GM이나 이런 데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텔란티스 주가만 한번 봅시다. 이건 주가 체크 한번 해야 되니까. 주가를 보시면 이거는 다른 거보다 어디 있냐 STLA네. 스텔란티스고, 이 친구는 지금 주가가 보시면은 뭔가요? 코로나 이전 주가 레벨로 돌아갔고 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요게 그냥 같이 넣어서 볼만한 친구가 포드랑 같이 넣어볼게요. 포드는 이렇게 올라갔죠. 코로나 이전에는 하늘색 선이 포드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요 봉이 스텔란티스인데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서 포드는 올라갔고 스텔란티스는 떨어졌죠. 이게 지금 당장의 전기차 관련된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각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성장성을 보여줘야 올라가는 건데, 포드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드는 확실히 F150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걸 보이면서 뚜뚜뚜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는 저는 스텔란티스는 별로 안 좋지 않나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떻게 골라도 제가 싫어하는 기업만 골라서 질문 주셨어요? 아니 이게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조금씩 모아볼게요. 몰빵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형님 대안이 있어요. 이게 둘 다 루시드 보단 테슬라 스텔란티스 보단 포드 포드 보단 테슬라 이게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하나 모빌리티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긴 한데, 뭐 요게 좀 그러네요. 네. 저는 그 자동차주에서 지금 뭐 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놓고 보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결국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많이 조정 받았잖아. 근데 테슬라가 오늘 2,000개 받았으니까 테슬라까지만 정리합시다. 테슬라가 지금 그 전 세계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테슬라가 얼마나 그 공장을 짓고 있나 보시면은, 테슬라가 일단 미국에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2개, 독일에 1개, 그리고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증설 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어디더라? 무슨 몬튼가 뭐시기 있는데 거기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4680이라고 하는 배터리도 만들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여기 공장 승인 났어요. 근데 이런 거 놓고 보시면은 상하이 중국에 왜 짓냐고요? 중국이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이니까 이거 돌리면서부터 흑자 전환해가지고 그 테슬라 주가가 날아간 거잖아요. 2019년부터 여기 오픈했습니다. 근데 요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미국, 독일, 상하이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돌리고 계속 증설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 없고 증설 없는 2021년 기준으로 얼마? 120만 대 만들었죠. 독일 기준으로 1년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한 60만 대 잡거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00만 대 달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50만 대 퍼 분기. 요게 가능해지는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독일에 있는 공장입니다. 상하이도 증설을 더 하고 있고요. 근데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그 2022년도에 200만 대를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200만 대를 만들고 한 대에 지금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있으니까 한 대 한 6천만 원 정도 잡읍시다. 한 6, 7천 정도 하죠. 그리고 얘들이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간단하게 포드 PER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얘가 올해 연말에 얼마나 벌 거냐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그 포드 PER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포드 PER이 겁나 낮아요. 생각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걸 지금 테슬라를 보여드릴게요. 2.59%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PER이 170인데요. 포드 PER이 65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3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익이 3배가 된다라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셨을 때 오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포드 PER이 이제 60배까지 떨어집니다. 왜? 얘들은 200만 대까지 만드는 거고 1년 동안 2021년도에 120만 대를 만드는 친구가 200만 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생산량만 50%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익이 늘어나고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있죠. 이러면서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2022년 연말 되면은 PER이 얼마로 늘어? 60배로 늘어요. 이게 무려 200배에서 60배로 떨어지는 거죠. 2021년 초 기준으로 PER이 1000이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60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고는 이게 2023년이 되면은 사이버 트럭도 만들어지고 반도체 공급난도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풀 캐파로 돌리는 거고 상하이랑 미국은 계속 증설 돌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게 PER이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얼마? 25에서 30배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사셔도 충분히 된다는 게 2년만 있으면은 지금 구글이랑 같은 PER이 와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환장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멀티플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지 여기. 2023년 기준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걸 얼마나 멀티플을 줄 것이며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테슬라가 돈을 벌어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에 반영하지 않고 테슬라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2023년 연말 기준. PER이 이제 25배, 30배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크 기업이잖아. TSMC가 지금 대충 떨어져가지고 한 26배, 27배 정도 되고 구글 지금 한 24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3배, 애플 30배, 마이크로소프트 한 27, 8배, 빅테크가 다 여기 있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도 판매만으로도 빅테크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시면 이게 저는 테슬라가 어차피 지금 이거는 꿈으로 가는 기업이니까 살만하냐 2년 버틸 수 있으면 사세요. 지금 어차피 조정 많이 받았으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추천 방송이 아니고 제가 지금 스텔란티스나 아니면은 지금 다른 뭐 리비안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루시드, 리비아 이런 거 다 하는데 제가 루시드보다 테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스텔란티스보다 뭐 테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증설하고 있고 제일 공격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현대차는 전기차를 늘리고 있는데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스텔란티스 마찬가지, 포드나 GM 마찬가지. 얘네들이 지금 못 가는 이유는 기존의 내연기관 판매량을 줄이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총 판매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지. 왜?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전기차 브랜드들은 내연기관을 감소시키면서 전기차를 늘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판매량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판매량이 줄어요. 근데 테슬라는 역행이잖아. 테슬라는 이게 없단 말이야. 계속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50% 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다른 자동차 업계랑 테슬라가 지금 다르게 평가를 받는 게 뭐 샤오펑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니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걔네들은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기업이고 중국의 규제가 막 이렇게 때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알리바바랑 텐센트에 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니오랑 샤오펑은 자율주행을 엑스팽이지. 얘들은 자율주행을 누굴 걸 쓰냐? 이 자율주행이 엔비디아 거예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니오와 샤오펑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율주행의 멀티플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뭐 다른 뭐 스페이스X 이걸 다 빼고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 풀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하는 그 멀티플을 적용을 시키면 불 붙으면 언제든지 간다는. 테슬라 거 뺏긴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이거를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 그리고는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 그리고는 소프트웨어 OS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요인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테슬라만큼 뭔가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로 자동차 업계, 모빌리티 업계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대모비스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그건 뭐 수소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건 정말 장기고 단기로 전기차 자율주행만 놓고 보면 누가 대장이냐? 글로벌 1등이 누구냐? 거기선 테슬라라고. 수소 쪽은 현대모비스가 1등이 맞아요. 근데 수소는 한참 뒤니까 그런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요거는 그래서 다시 보기를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스텔란티스 그리고는 테슬라 이야기